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요.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른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보통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말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자식 역시 부모를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많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역시 얼마 전에 아들 덕분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겪고 나니 제가 엄마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부모님 없이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 자체를 보면서 자랄 기회가 없었죠. 제가 8살 때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저를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저를 시설로 보내는 거였죠. 시설로 가는 것이 거의 결정되었을 때 할머니는 차마 그럴 수 없었대요. 먼저 떠난 아들이 남긴 유일한 자식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할머니는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결국 저를 키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밭에서 직접 캔 나무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 아무 곳이나 자리를 잡고 앉아 온종일 나물 장사를 하셨죠. 겨울에는 직접 든 수세미도 팔고 직접 만든 장아찌도 팔고 어떻게든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매일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 둘은 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매번 벌이는 뻔했고 살림은 늘 궁핍했기 때문에 저는 가난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친구들에게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까지 가난을 숨기면서 피했어요. 가난이 커질수록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면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만 잠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먹이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장에 나갈 정도로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제 소원은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면서 지내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내복 한 벌 사는 것도 수십 번 고민하는 할머니를 떠올리면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어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시기만을 바랐는데 할머니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먼저 떠난 아빠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빈집에서 나와 이번에는 이모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설에만 보내지 말아달라고요. 시설에 가게 되면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걷어달라고 애원했죠. 혼자 남은 제가 불쌍했던 건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모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 동생들의 모습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할머니와 살 때보다 형편은 훨씬 나아졌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저에게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 집의 불청객, 목 안에 남아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잔가시 같았거든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 사촌 동생들의 묘한 무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저를 눈치 보게 만들었어요. 이모 집에서는 숨소리 하나도 조심스럽게 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 옆 작은 창고방이
제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이모 가족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마음은 더 외로워졌어요.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떠나야 했는지,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떠올릴 수 없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 마음이 쉴 수 있었던 할머니의 품이 그리웠어요. 이제 졸업까지 3년. 그때가 되면 약속대로 이모 집을 떠나야 할 테고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일단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집에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이모 눈에 비치는 피로감과 부담감은 저에게도 큰 짐이었기에 자주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기를 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속대로 이모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제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어디 지낼 곳은 정했니? 더 있으라고 하고 싶은데, 우진이도 이제 수험생이고, 자기 동생이랑 방을 같이 못 쓰겠다고 하니까 어쩌겠어. 네가 쓰던 방으로 보내야지. 워낙 예민한 애잖니. 이해하지? 말씀 더 안 하셔도 알아요. 저 기숙사에 있는 곳에 취직해서 지낼 곳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정말 잘 됐네. 가끔 연락해. 이모가 밥 사줄게. 이모는 겉으로나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를 더 데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갈 곳을 정했다는 저의 말에 이모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저에게 용돈이라며 봉투를 건넸던 이모의 표정은 어딘가 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몇 년 동안 저를 걷어주신 분이니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기숙사에 있는 곳에 취직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정작 이모는 신경도 안 쓸 테지만 이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창문이 없는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갓 성인이 된 제가 자격증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하며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당장 출근이 가능하다는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해야 하는 일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갔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원하지 않았던 외로움은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장에는 제 또래가 한 명도 없었고 어른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편하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도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이곳 직원들은 이런 제 성격을 답답해하면서 텃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제가 지나가면 젊은 애가 싹싹한 구석이 없다고 대놓고 흉을 보는 분들도 있었죠. 그럴수록 저는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거의 투명 인간처럼 언제나 구석진 자리에서 일만 했어요. 통장에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오기로 버텼습니다. 먼저 떠난 부모님과 할머니를 떠올리며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렇게 꼬박 3년을 일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공장 사람들과도 그럭저럭 안부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어요. 일은 당연히 전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공장 생활에 적응이 될수록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러다 평생 공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가끔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공장에 온 지 하루 만에 모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성격이 외향적이었어요. 어른들에게도 서글서글 웃으면서 어찌나 잘하던지
제가 처음 왔을 때 심하게 텃세를 부렸던 분들도 남편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 해제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런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늘 겉도는 제가 많이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요. 점심에는 일부러 제 앞에 앉아 밥을 먹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며 괜히 저를 부르기도 했어요. 남편은 인기가 많았고, 그런 남편이 제 곁에 있었던 덕분에 어느덧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꽤 일상이 재밌어졌어요. 인간관계에 서툰 저를 티 안 나게 챙겨주는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어느덧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 마음을 숨겼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째 공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회식 날이 되면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같이 가자고 꼬시는 바람에 저도 참석하게 되었죠. 그날 늦게까지 자리를 지킨 덕분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지인이 공장에 소개를 해줘서 오게 된 거였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둘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지가 비슷해서였을까요? 회식 이후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면 공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잘 어울린다고 꼭 한마디씩 던졌어요. 겉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남편은 어울리지 않게 수줍게 웃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온 마음이 부풀어 하늘로 붕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주는 마음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온기였어요. 혼자서 늘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작은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이렇게 벅찰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롯이 내 편인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지민아, 앞으로는 내가 너의 가족으로 평생 옆에서 함께 할게. 우리 결혼하자. 첫눈이 소리도 없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겨울,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공장 근처 월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둘 다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결핍이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만나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죠. 결혼 후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운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전셋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도 미루기로 했어요. 일단은 전세를 얻어 우리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아이를 낳기로 했죠. 둘이 함께 모으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공장을 벗어나 우리만의 무언가를 꼭 하자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큰 에너지였어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그럴듯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때마침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작은 존재가 저와 가장 가깝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 마냥 놀라웠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매일 제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아이를 향해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에게 평생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두고
저는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출산 직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진작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제가 고집을 피웠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버틸 만큼 버텼지만 결국 남편 말대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만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아들이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가 낳았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 정말 작다. 나랑 닮은 것 같지 않아? 우리 아들 너무 예쁘다. 지민아,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2사람은 내가 꼭 지킬 거야. 우리 정말 잘 키우자. 우리 아이는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꼭 그렇게 살자. 남편과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부모의 사랑이 뭔지 넘치도록 알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으로 반짝이는 그런 아이로 키우자고요. 제가 갖지 못했던 만큼 아이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에도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야 했어요.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롯이 아이에게 매달려 있어야 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아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은 매일 잔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고단할 법도 한데 저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남편은 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남편의 노력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아껴가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매주 주말마다 셋이 함께 근교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별것 없는 도시락도 밖에서 먹으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공원에서 남편과 뛰어놀며 까르르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낸 이 순간들이 언젠가 우리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으며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만 지낼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행복은 저에게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유난히 들떠 있었던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그렇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무슨 옷을 입을지 미리 골라두고 마음이 들뜨는지 자리에 눕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었죠. 겨우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났더니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보통 잔업을 마치고 이 시간에는 집에 도착했던 남편이 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늘따라 일이 길어지는가 싶어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찰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뭐 하냐고 빨리 오라는 제 말에 남편이 아닌 낯선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이재영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남편이 귀가 중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말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이 왜? 대체 왜? 너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잠든 아들을 깨워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처참한 상태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부터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한순간에 저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준비 없는 이별을 하게 됐던 그날, 미친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찾아와 사랑을 알게 해준 남편은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와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삶일까요? 저는 왜 살고 있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잠들면 밤에 몰래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씻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픔은 선명해졌습니다. 영수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우리 두고 혼자 떠나면 어떡해? 평생 지켜준다며, 평생 웃게 해준다며, 약속도 안 지키고 가면 어떡해?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면 어느덧 날이 밝아왔어요.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 앞에서 씩씩한 척을 하며 지냈어요. 아들은 주말만 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아빠를 찾아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미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저는 앞으로 아들과 둘이 먹고 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이 돈을 무작정 써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자라면 학자금도 많이 필요할 테고 앞으로 생길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해 정말 보험금으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죠. 시간이 애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걱정을 들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동네 식당에서 점심타임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낳고 살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식당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설 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남편 몫까지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 악물고 일했어요. 식당 일이 끝나고 아이가 오면 집에서 밥을 챙겨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업을 했습니다. 단순 작업이지만 시간이 꽤 걸려서 주말에 잔뜩 몰아서 부업을 했어요. 아들은 제 옆에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 뛰어나가서 놀 나이인데 엄마 옆이 좋다며 제 옆에 얌전히 있는 아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처럼 주말마다 아들과 나가서 놀진 못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배워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면 아들을 키우는 건 걱정 없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마음은 남편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난 후로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몸에서는 늘 파스 냄새가 났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니 이곳저곳 고장이 났는지 파스를 붙여야만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잘 정도로 고단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고생이 결국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도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같이 놀러 가자고 떼도 썼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힘들게 일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하고 혼자 잘 견뎌준 덕분에 저는 그동안 번 돈에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더해 꿈에 그리던 식당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던 날 아들이 활짝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주말에는 쉬는 거야?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거야? 아직은 안 돼.
우리 영수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려면 엄마가 쉬면 안 돼. 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믿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엄마 마음을 영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응, 알아. 그래도 엄마가 식당 주인이니까 우리 영수 엄마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식당에 오면 돼. 그건 좋지? 진짜? 너무 좋아. 그때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그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일밖에 모르는 엄마가 뭐가 그리 좋은지, 아들은 아무 때나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나중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애써 넘겼습니다. 식당을 개업한 후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전보다 더 바빠졌죠. 재료를 준비하고 장사를 하는 것까지 전부 직접 하려다 보니 전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주변 직장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많이 바빠서 직원 한 명과 함께 운영을 했고, 주말에는 저 혼자 일을 했어요. 평일보다 주말이 상대적으로 손님이 적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식당에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여유는 제가 가지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났을 무렵 4살 꼬마였던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해가 바뀔수록 더 의젓해졌어요. 혼자 키운 탓에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아들은 저에게 투정 한번 제대로 부린 적이 없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철든 자식을 보는 것은 참 기분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생각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안타까움이 자리했어요.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제 식당에 와서 저녁을 먹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식당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가방 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영수야, 엄마한테 뭐 보여줄 거 있어? 어? 그게 선생님이 나눠주신 건데, 우물쭈물 하던 아들이 건넨 것은 가정통신문이었습니다. 대체 뭐길래 그렇게 망설이나 싶어 봤더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학부모들을 초대해 학급 친구들끼리 학예 발표회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에 학예 발표회를 한다고?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4학년은 다 한대. 엄마, 올 수 있어?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딘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에 저는 꼭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아들은 좁은 식당을 방방 뛰어다니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뭐라고 어린 아들을 걱정하게 했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학예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점심 준비는 다 맞춰놓고 갈 테니 점심 장사만 혼자 부탁한다고요. 아들의 학예 발표회에 가는 것은 저도 처음이라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은 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기분 좋은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들은 학예 발표회 전날까지도 제가 오는 게 맞는지 매일 확인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학예 발표회 날, 아들은 먼저 학교로 향하면서 이따 늦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고 떠났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저도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최대한 하고 가려고 시간이 촉박했어요. 직원보다 일찍 나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직원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사장님,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거의 쓰러질 뻔했거든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직원은 무척 힘겨운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저는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정말 난감한 건 지금부터였어요. 이제 1시간 후면 손님들이 몰려올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에 왔다가 당황할 손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솥에서는 밥이 다 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기껏 준비한 재료들이 아깝기도 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던 도중 조금 이른 첫 손님이 등장했고 저는 결국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하계 발표회야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아들이 오거든 저녁 장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둘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면 되겠거니 하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겨두고 서둘러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도 숨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혼자서 하려니 쉬는 시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은 왜 이리 많은지 참 웃기게도 밀려드는 손님을 보니 한편으로는 오늘 장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괜찮다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꽤 속상했을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길에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포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엄마가 오늘 너무 미안해. 미희 이모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엄마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 많이 속상했어? 괜찮아. 나는 뭐 한 것도 없었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엄마가 치킨 사왔으니까 그거 먹고 주말에 저녁 장사 일찍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알겠어.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쩐지 서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아들이 마냥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며칠 입원을 해야 했기에 당분간은 혼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다음 날도 혼자서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마지막 저녁 손님이 떠나고 서둘러 마감을 시작하려는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쪽을 바라보니 저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님, 죄송해서 어쩌죠? 오늘은 장사가 끝났어요. 저 영수 어머니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 영수 담임이에요. 담임 선생님? 어머, 영수 선생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여자분의 입에서 아들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지? 우리 영수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서둘러 선생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무작정 오게 됐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깜짝 놀라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원래는 직원분이랑 같이 하는데 당분간 제가 혼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전화가 온 줄도 몰랐네요.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다음에 연락드릴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혹시 영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묻는 제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살포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만지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영수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거기 재생 버튼 눌러서 한번 보시겠어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일단 영상을 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4학년 1반 학예 발표회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칠판에 걸려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고정시켜 놓고 영상을 찍은 것 같았어요. 곧이어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순서는 우리 친구들의 글솜씨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평소에도 멋진 글을 많이 쓰는 친구라서 이번에는 또 어떤 글을 썼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영수 친구를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선생님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박수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살짝 쭈뼛한 상태로 등장한 아들은 앞에 나와 인사를 하더니 어딘가를 흘끗 쳐다봤어요. 시선으로 보아 아마도 교실 문 쪽이었겠죠. 아들의 눈동자는 보이지 않는 저를 찾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아들은 조금은 실망한 표정으로 노트를 보며 무언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저는 주말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마음껏 뛰어놀았던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때의 추억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지금의 제 주말은 평일과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사랑했던 그 주말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아빠가 저를 다정히 부르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빠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 큰 사랑을 주고 떠난 아빠를 많이 사랑합니다. 화면 속 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마음 깊이 추억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엄마입니다. 저는 엄마의 몸에서 나는 파스 냄새와 반찬 냄새를 사랑합니다. 그 냄새는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느껴지는 사랑의 냄새입니다. 이제는 주말도 아빠도 곁에 없지만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저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루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엄마와 함께 멋진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엄마가 오늘 꼭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직접 들려주고 싶었는데 안 와서 솔직히 조금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이 글은 엄마한테는 안 보여줄 거예요. 다들 비밀로 해주세요. 저에 대한 마음을 한동안 이야기했던 아들은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화면 너머 훌쩍이는 소리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결국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잔뜩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아들의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너무 우셔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영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식당 하루 문 닫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맨날 돈돈거리면서 아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후회가 가득한 저의 자기 원망을 들은 선생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영수가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죠. 영수 글만 봐도 또래 아이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영수를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엄마한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철이 일찍 들었겠죠. 그런데 가끔은 너무 어른스럽게 보이려는 영수가 걱정스럽기도 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써도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괜찮다는 말을 저 편한 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수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이 되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늘 삼켰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 어른스럽고 기특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가두기만 하면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계속 속으로 삼키다 보면
나중엔 더 이상 어쩌지 못할 정도로 굶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수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영수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어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말씀에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가 탕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하지 않았을 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말로 다른 소중한 것들을 전부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지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영수도 어머니도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알아차렸을 땐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죠. 시간이 늦었다며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셨어요. 저는 여전히 눈가에 눈물이 맺힌 상태로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기회가 되면 꼭 보자는 말씀과 함께 댁으로 향하셨어요. 선생님이 떠나고 한동안 많은 생각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켰을까?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늦게까지 문을 연 꽃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홀린 듯이 꽃집에 들어가 아들을 위한 꽃다발을 포장했어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다행히 아들이 깨어 있었어요. 아들은 제가 준 꽃다발을 받고 눈이 동그랗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품에 가득 안고 한참 동안 온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들,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써?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며? 엄마는 우리 영수를 우주에서 제일로 사랑하는데. 어? 그거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궁금해하는 아들에게 저는 영상으로 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쑥스러운지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누가 말했냐며 괜히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야, 언제부터 그렇게 글을 잘 썼어? 내가 잘 썼어? 그럼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던데? 화려한 수식어로 꾸미는 게 좋은 글이 아니잖아.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수의 글이 그랬어. 우리 아들 작가해도 되겠는데? 그냥 조금씩 써본 거야. 엄마 기다리면서 심심할 때. 다른 글도 있어? 엄마가 봐도 돼? 다른 글도 보고 싶다는 제 말에 아들은 곤란하다는 듯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으로 달려가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온 뒤에도 줄 듯 말 듯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노트의 앞장에는 이영수 외에 열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제법 귀엽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의 노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로 일기 느낌의 글들이 많았어요. 민호가 주말에 놀이공원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한다. 나는 소풍 때 말고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랑 자주 간다면서 자랑을 한다. 나도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다. 같이 동물 머리띠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고 놀이기구도 타고 싶다. 나는 대관람차를 좋아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작은 인형처럼 보인다. 엄마도 나처럼 대관람차를 좋아할까? 자기 전에는 꼭 이 사진을 봐야 한다. 운이 좋으면 이때 꿈을 꿀 때도 있다. 꿈에서는 나도 엄마 아빠랑 신나게 놀 수 있다. 이때의 기억을 잊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일 사진을 봐도 아빠 얼굴이 흐릿하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는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겠지. 아빠, 오늘은 꿈에 와주세요.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엄마의 하루를 사고 싶다. 엄마가 딱 하루만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다. 엄마의 하루는 얼마일까? 내가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살 수 있겠지? 그날이 빨리 왔으면. 노트에는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킨 아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주말을 홀로 보내며 외롭게 보냈던 시간에 대한 생각, 부모님과 추억을 만든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작은 바람까지. 아무리 어른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철이 빨리 들었어도 아이는 아이였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적은 글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속에 그대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불과 1시간 전에도 식당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고 주체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울고 말았어요. 아들은 우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제가 눈물을 멈출 때까지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돈이 있어야 우리 영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 돈 번다는 핑계로 그동안 영수를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정말 괜찮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영수한테 필요한 건 엄마인데.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잘할게. 우리 영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엄마가 노력할게. 엄마의 하루를 사고 싶다고 했지? 이제부터 엄마 일요일은 영수 거야. 영수한테는 얼마든지 외상으로 엄마의 하루를 줄게. 진짜? 진짜야? 일요일은 일 안 할 거야? 응, 일요일은 안 할 거야. 약속. 아들과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엔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좋다며 방방 뛰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냥 귀여운 아이 같은데 더 빨리 깨닫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늦지 않게 기회를 준 영수에게, 그리고 영수의 담임 선생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돌아온 일요일, 저는 약속대로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눈을 비비며 나온 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엄마, 김밥 말아놓고 식당 가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오늘은 우리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공원에 가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알겠지? 응, 알겠어. 나 얼른 씻고 준비할게. 아들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공원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은 꽤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4살 꼬마가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혼자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나왔습니다. 점심은 실내 공간에서 먹었어요. 뛰어다니느라 배가 고팠는지 아들은 김밥을 금세 해치웠습니다. 영수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해.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완전 꿀맛.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많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먹어. 다 먹으면 이제 슬슬 갈까? 밖에 있으려니까 추운 것 같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만 가자. 벌써 가? 아쉬우면 집에 가는 길에 따뜻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볼까? 영수가 보고 싶다고 했던 거 개봉한 것 같던데. 응, 영화 좋아. 그렇게 좋아? 응, 오늘 진짜 행복해. 생일보다 더 좋아. 양볼 가득 김밥을 먹으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주책맞게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 덕분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은 공식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장사는 하루 덜 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일요일은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을 성실하게 보내고 남은 하루를 사랑하는 아들과 행복하게 보낸 덕분인지 이상하게 일을 할 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죠. 제 안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가 음식에까지 전해진 건진 모르겠지만 잘 쉬고 그 에너지로 열심히 일했더니 장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바빠 보이고 표정에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요즘엔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냐며 슬쩍 농담을 하시기도 했어요. 아들을 위해 만든 휴일이 오히려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대관람차를 함께 타보려고요. 아들이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지 곧 알게 되겠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했던 약속이 떠올라요. 우리 아이만큼은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하자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이요. 사는 게 고달프다는 핑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저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힘낼 수 있도록 엄마로서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짧은 답장을 보내고 싶어요. 영수야,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영수 덕분에 엄마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깨닫게 됐어. 앞으로는 엄마가 늘 영수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 영수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엄마한테 어리광도 많이 부렸으면 좋겠어. 엄마는 영수가 조금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다. 그동안 놓친 시간만큼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자.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